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 시대를 위한 퓨어 스토리지 플랫폼 소개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퓨어 스토리지 코리아에서 기술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대사회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모든 조직들이 데이터가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술 변화들은 어떻게 데이터 인프라를 재정립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IT 환경에서 데이터를 미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유연하고 안전한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퓨어 스토리지 플랫폼의 흥미로운 혁신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퓨어 스토리지는 15년 전에 이제 막 15년 된 회사입니다. 15년 전에는 저희가 어떠한 제품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 마켓쉐어 플래시에서 넘버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기술 혁신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매출의 20% 이상은 항상 R&D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어떠한 벤더보다도 빠르게 신기술 그리고 새로운 컨셉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션에서는 2024년에도 굉장히 많은 저희 혁신들이 있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의 많은 혁신들을 한눈에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향성으로 저희가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에서 어떠한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세션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퓨어 런치 시작하겠습니다. 퓨어 스토리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전만 하더라도 어떠한 제품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어떤 컨셉과 아이디어만으로 이제 회사가 창립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넘버 2, 플래시 시장의 넘버 2까지 마켓쉐어를 가져온 굉장히 파괴력 있는 벤더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아키텍처 그리고 중요한 핵심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퓨어가 가고자 하는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세 가지로 제가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버그린 아키텍처입니다. 많은 분들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에버그린 아키텍처는 이제 퓨어 스토리지의 고유의 아키텍처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뒤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심플 유니파이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어떠한 인프라스트럭처든 간단하고 통합되어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싱글 컨트롤 플레인입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장비들을 관리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장비들을 관리하고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컨트롤을 잘할 것이냐, 관리를 잘할 것이냐는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오실 텐데요. 이를 위해서 싱글 컨트롤 플레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는 이런 에버그린 아키텍처, 심플 유니파이드 인프라스트럭처, 싱글 컨트롤 플레인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스토리지를 하나의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모든 서비스들, 스토리지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애저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에버그린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에버그린은 저희의 DNA와 같은 근본 기술입니다. 저희의 아키텍처죠.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것을 제가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번 더 에버그린에 대해서 랩업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버그린이라는 것을 왜 퓨어 스토리지가 생각하게 되었을까부터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모두 다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운영하시고 사용하시면 심지어 저희 핸드폰조차도요. 라이프 사이클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품에 모두 다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수명이 다 되면은 그 제품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제품이 또 수명을 다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할 거 없이 모든 제품은 다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드 오브 서포트, 그러니까 기술 지원에 대한 종류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과 기술 종류에 대한 부분을 항상 많이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사실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시스템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 있는데 지금은 AI가 나오면서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가 가면서 시스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관리해야 할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퓨어 스토리지의 에버그린은 이러한 고민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창시한 아키텍처입니다. 에버그린 아키텍처는 뭐냐면은 항상 최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자. 그래서 항상 푸르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객을 도와드리자 라는 컨셉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뭐 하드웨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거의 매년 새로운 하드웨어를 출시를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이 하드웨어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아키텍처는 모듈러 돼가지고 모듈 단위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업그레이드는 다 무중단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언제든지 새로운 버전으로 유지를 하실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엔드 오브 서포트 또는 제품의 수명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에버그린 아키텍처의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버그린 아키텍처가 근반에 깔려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겠습니다. 에버그린 아키텍처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모든 업무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유지보수 관리 그리고 제품의 수명 관리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최신의 기술을 가져간다는 걸 기본으로 갖고 저희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제품 수명 관리에 대해서 고민 안 해도 돼. 그리고 데이터 이관에 대해서도 고민 안 해도 돼. 그리고 무중단에 대해서도 고민 안 해도 돼. 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Simple Unified Infrastructure입니다. 네. Unified Infrastructure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한글로 이제 직역하면은 통합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스토리지 시장에서 유니파이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면은 블록 서비스와 나스 서비스, 그러니까 파일 서비스를 같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유니파이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는 충분히 발전해 왔나요? 저희가 이미 엔터프라이즈 파일 서비스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20, 30년 이전부터 이 파일 서비스는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큰 어떤 기술 혁신이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뛰어넘기 위한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깨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도전 과제를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레이어 디자인, 복잡한 계층 구조의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멀티 어레이 관리, 다수의 어레이 관리 복잡성이 있을 거고요. 레거시 티어링 부분이 있습니다. 멀티 레이어 디자인부터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도 파일 시스템 그리고 나스 서비스를 많이들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아직도 파일 시스템에 용량 제약이 있습니다. 16TB의 용량 제약. 이런 제약들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많은 파일 시스템을 운영 관리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통합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멀티 레이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스토리지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했을 땐 결국은 스토리지 플랫폼이 최아래에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미디어까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여태까지 어떠한 과정들을 가져갔나요? 제가 레이드 그룹을 만들고요. 하드디스크든 SSD든 상관없습니다. 레이드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룹별로 저희가 레이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플랫폼이 쓸 수 있도록 포매팅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드 오버헤드를 제외하고 포매팅 오버헤드를 제외하고 나서 큰 볼륨 단위로 어그리게이트를 만들고 나서요. 이 큰 볼륨들을 할당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쓰기 좋게 아주 작게 논리적으로 볼륨들을 나눕니다. 이게 플렉스 볼륨이나 큐트리 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논리적인 볼륨 안에 드디어 저희가 볼륨을 만들고 데이터를 쉐어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벌써 저희가 4가지의 레이어를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태까지는 이 레이어에 대해서 저희가 컨선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이었거든요. 모두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모든 스토리지 플랫폼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왜냐면은 하드디스크 시절부터 해오던 아키텍처가 그대로 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편함이 있을지언정 저희는 그대로 계속 사용해 왔던 거죠. 하지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 시스템, 지금 기존의 아키텍처에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확장성 얘기도 있을 거고요. 성능 얘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레이어를 4단계를 한다는 얘기는 각 레이어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게 저희가 항상 돌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니터링을 해주고 계속 살펴봐 줘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바틀넥이 발생한다면 전체 성능이, 전체 시스템 성능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 4개의 레이어를 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많지 않았을 때, 작았을 때는 저희가 이거 다 할 수 있었죠. 지금도 다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10년 전, 한 5년 전 관리하던 장비 대수하고 지금의 대수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계 충원은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운영자들의 관리의 복잡성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는 2024년에 큰 틀로 심플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로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파일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파일, 실시간으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파일 서비스로 제공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기본적으로 저희가 3가지 기술 장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필요한 레이어를 다 제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플렉스 볼륨이나 어그리게이트, 레이드 그룹 같은 것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심플한 OS라 단순화된 데이터 관리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을 동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퓨어 스토리지의 장점하면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키워드는 퓨어 스토리지가 다른 벤더하고 무엇이 다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런 대답을 사실 듣고자 합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유일하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고 제작하는 벤더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저희는 일단 소프트웨어는 하나입니다. 심플한 OS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퓨리티라고 부르는 저희의 OS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DFM이라고 하는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미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입만 아픈 것 같은데요. 이 퓨리티와 DFM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파일 서비스를 제공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 OS 퓨리티를 직접 만들고요. 그리고 모듈 SSD가 아닌 플래시 모듈, 플래시 메모리만 사가지고 저희가 저장하는 모듈을 만든다는 의미는 OS, 저희 퓨리티가 불필요한 레이어 없이 다이렉트로 플래시 메모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4가지 레이어가 있던 것처럼 레이드 그룹을 만들고 거기에서 볼륨을 만들고 로지컬하게 볼륨을 쪼개고 그 다음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갔다면은 지금 저희 제품의 퓨리티가 직접 최종 안에 들어가는 로우 낸드까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레이어가 다 제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레이어가 제거된다는 건 그만큼 심플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간편하고 빠르고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파일을 제공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심플한 OS, 저희가 OS 하나만 단순히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마다 제품별로 OS가 다 각각 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하나의 OS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이 데이터에 들어가는 풀을
동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스토리지 풀을 하나로만, 원풀로만 구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원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동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파일은 저희가 블록도 제공하고 엔터프라이즈 파일 서비스도 동시에 자동으로 제공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만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2024년에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 꼭지로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파일을 선보였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것을 맞춰주기 위한 저희의 기술의 발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lways on Multi 프로토콜과 Always on QoS 기능입니다. Always on Multi 프로토콜은 뭐냐면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Purity OS가 항상 SMB 그리고 NFS 서비스를 켜놨다. 그리고 항상 제공을 드릴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에는 유니파이드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는 관리자분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블록 서비스만을 위한 서비스를 구성을 했어야 됐고요. 나스 서비스를 위한 자원을 따로 구성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퓨어 스토리지의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파일을 사용하신다면 언제든지 블록과 파일을 바로 쓰시면 됩니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Always on QoS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부분은 저희가 AI가 많이 급부상되고 분석 업무가 급부상되면서 좀 더 관심을 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저희가 분석 업무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부하, 2번 부하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지의 성능 맥스치는 있는데 1번 부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얘 때문에 2번 부하는 받아주질 못합니다. 시스템이 풀 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왜 제가 AI와 어널리틱스를 예를 들었냐면요. AI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잘못된 실수로 굉장히 큰 헤비한 워크로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IO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분석 업무는 기본적으로 기본 샘플화된 데이터셋을 참고를 하거나 아니면 전수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잘못된 커맨드로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읽어서 한 번에 다시 쓰는 작업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바빠지겠죠, 플랫폼이. 그런 업무를 잘못 돌리게 되면은 다른 사용자들은 이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Always on QoS라는 거는 저희가 항상 자동화로 QoS 기능을 켜놨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부하가 늘어난다면은 그 부하를 저희가 QoS 서비스의 품질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의 잡들이 골고루 돌 수 있도록 저희가 QoS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Secure Multi-Tenancy와 Always on Secure Loggi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꼭지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꼭지는 Simple Unified Infrastructure입니다. Simple Unified Infrastructure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서서 멀티 프로토콜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나는 블록 서비스도 하고 싶고 파일 서비스도 하고 싶고 오브젝트 서비스도 하고 싶어. 이런 프로토콜에 관계없이 나는 서비스를 하고 싶어가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공드리는 게 멀티 프로토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멀티 프로토콜 기능을 Always on으로 제공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하나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구나, 다양한 프로토콜의 서비스를 할 수 있구나 라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플랫폼에서 나는 이만큼의 자원으로 나만 이 데이터를 보고 싶고 또는 저 부서의 데이터를 참고하고 싶을 때는 가져오고도 싶어. 이런 니즈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멀티 테넌시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시큐어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인가된 그룹 또는 유저만 특별한 공간에 성능과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테넌시를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룸으로 이 영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스토리지 자원을 논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원,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가되지 않은 다른 도메인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접근을 위해서는
상호 협의가 됐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공유를 열어주면은 그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Secure 멀티 테넌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Untrusted 도메인에 대해서도 멀티플하게 저희가 다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심플하게 다양한 프로토콜을 제공드릴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자원도 자유롭게 멀티 테넌시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lways on Security Logging입니다. 스토리지가 이렇게 데이터를 담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보안은 100번을 말해도 모자라지 않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 데이터 라이트이 들어오는 동작마다 로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B나 NFS 어떠한 라이트이 들어오더라도 이 라이트 리퀘스트에 대한 저장 정보를 항상 저희가 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어떤 이벤트에 대한 트래킹이라든가 포렌식을 요청하실 때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제공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심플 유니파이드 인프라스트럭처 말할 때 도전과제 세 가지를 얘기 드렸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멀티레이어가 많아가지고 문제다. 그리고 이거를 단일 OS로 처리하는 것도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티어링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태까지 파일 스토리지 그리고 유니파이드 블록 스토리지든 파일 스토리지든 어떠한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더라도 여러분들 티어링을 많이 사용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티어링. 티어링을 왜 쓰시나요? 핫티어와 콜드티어를 나눠서 저희가 TCO를 절감하고자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의 티어링 방식은 어떻게 되었나를 다시 보면요. 모든 것은 다 데이터 위주로 움직였습니다. 티어링하기 가장 편리했던 거는 뭐였냐면 스토리지 미디어의 클래스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핫티어 같은 경우는 고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SSD를 쓰고 그리고 콜드티어 그냥 아카이빙을 한번 넣어두는 거는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쓰는 방식으로 저희가 티어링을 했었죠. 그럼 두 개의 다른 미디어가 하나의 플랫폼에 들어가거나 또는 여러 개의 플랫폼에 묶여서 이 티어링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미디어가 SSD와 하드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고성능은 SSD에서 돌고 저성능은 콜드티어 하드디스크에서 도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는 핫티어에서 콜드티어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잘 사용하고 계셨죠? 근데 여기에서 좀 불편한 거는 없으십니까? 여태까지는 큰 불편이 없을 수 있었는데 요즘 이런 부분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AI가 참 저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I 분석은 대표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한 번씩 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데이터도 다시 한번 꺼내서 분석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즉 모든 데이터를 항상 언제든지 핫티어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10페타바이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핫티어는 1페타바이트고 9페타바이트가 콜드티어라고 가정을 하면 콜드에 넣어놓고 얘는 거의 안 썼는데 어쩌다가 이 콜드티어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읽어와가지고 핫티어에서 서비스를 한번 해봐야겠네 라는 요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느리겠죠. 왜냐면 하드디스크, SATA 디스크 드라이브를 쓰고 굉장히 어떤 비용 효율적인 인프라를 쓰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넘어오는데 오래 걸릴 겁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비즈니스에 임팩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여태까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쵸? 저희가 TCO를 줄이기 위해서 티어링을 했는데 대안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초점은 여기에서 티어링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초점이 무엇인가요? 데이터의 이동입니다. 데이터가 핫티어에 있다가 콜드티어로 가는 거고요. 콜드티어에 있다가 핫티어로 오는 겁니다. 데이터는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새로운 플랫폼으로 개비하실 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처럼 티어링에서도 콜드에서 핫티어로 올 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퓨어 스토리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롭게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제로 무브 티어링입니다.
데이터가 움직이지 않는데 티어링을 제공한다라는 컨셉입니다. 단일 클러스터에서 단일 스페이스로 저희가 제공을 드립니다.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퓨어 스토리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퓨어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플래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어 스토리지가 직접 모듈을 만들고 퓨리티가 그 모듈을 직접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DFM, 모든 스토리지는 다 플래시로 가고 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에서. 그러면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모두 다 동일한 플래시라는 전제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가 생각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티어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컴퓨팅 파워로 티어링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움직이지 않고요. 모든 블레이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플래시 블레이드에 이 제로 무브 티어링이 적용이 될 텐데요. 핫티어, 고성능을 필요하는 어떤 데이터 서비스에서는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쓰도록 하고, 그리고 저성능을 필요로 하는 콜드 티어 서비스를 위해서는 저성능 컴퓨팅 파워를 쓰는 것으로 저희가 제로 무브 티어링을 선보였습니다. 데이터는 하나의 풀에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핫티어로 쓰고 싶으면 핫티어의 컴퓨팅 파워를 쓰는 거고요. 콜드 티어를 쓰고 싶으면 콜드 티어의 컴퓨팅 파워를 쓰는 겁니다. 이 모든 작업이 단순한 스토리지 클래스 정의 하나만으로 동작합니다. 간편하게 동작합니다. 온라인 중에 핫티어에서 쓰던 걸 콜드 티어로 정의를 바꾸면 바로 퍼포먼스, 그러니까 스루풋이라든가 IOPS 레이턴시를 저성능으로 낮출 수가 있고요. 저성능으로 쓰던 콜드 티어의 스토리지 클래스를 핫티어로 스토리지 클래스를 바꾸시면 그 즉시 바로 스루풋과 IOPS 레이턴시의 성능 향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퓨어 스토리지가 제공되어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데이터가 이동하고 이동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로 무브 티어링, 데이터 이동 없이 티어링하는 이 방식으로 TCO를 절감 받으시고 AI 그리고 어널틱스 분야의 많은 비즈니스를 가속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꼭지죠. 싱글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많은 스토리지를 쓰고 계시고 많은 시스템을 쓰고 계실 겁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스토리지 충분히 잘 제어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운영하던 시스템 대수와 지금 운영하는 대수를 생각해 보시고요. 10년 전, 20년 전에 저희 조직원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운영하던 인력들과 지금의 인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다뤄야 할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게는 수십 대에서 많게는 수백 대,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까지 올라가면은 수천 대까지도 이 확장성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플릿 수준의 운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싱글 컨트롤 플레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레이를 한 번에 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의 퓨어 퓨전이 런칭이 됐습니다. 퓨어 퓨전은 싱글 컨트롤 플레인으로 단일 플레인으로 모든 뒷단에 있는 어레이들을 관리하고 운영하실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지금 플릿이라고 지금 왼편에 적혀 있는데요. 플릿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플릿은 함대라는 의미인데요. 함대에는 여러 개의 배들이 모여서 하나의 함대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함대 단위로 움직인다라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이제 충무공 이순신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몇 대의 배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대의 배가 있더라도 하나의 함대로 충무공 이순신의 지휘 하나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통합된 컨트롤 플레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릿 수준의 운영을 제공드리는 퓨어 퓨전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5개의 어레이, 5개의 스토리지를 하나의 플릿으로 운영한다면은 워크로드를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IOPS나 레이턴시가 중요한 크리티컬한 DB 업무 같은 경우는 1번 어레이를 사용하고 나스 업무는 2번 어레이를 사용하고 또는 사용하던 워크로드가 너무 비지해지면은 다른
어레이로 나눠서 분산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워크로드에 따른 서비스를 분산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원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동성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단일 OS 퓨리티 하나만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1번이 너무 바쁘면 1번에 있는 데이터를 참고해서 2번이나 3번 스토리지에서 그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의 재배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번 함대에 노젓는 인원이 부족하다. 그럼 2번 함대에서 데려와가지고 더 많은 인원들이 노를 젓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인프라로 얘기를 드리면, 스토리지로 얘기를 드리면 하드디스크는 저희는 안 쓰죠. DFM 모듈을 더 갖고 와가지고 꽂아서 캐패시티를 늘린다든가 이런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네이티브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을 사용하시면은 이제 하나의 컨트롤 플레인으로 플릿 단위로 시스템들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따끈따끈하게 12월 달에 어나운스가 됐습니다. 저희 드디어 많이 기다리셨죠? DFM 저희 150테라 모듈 나온다 했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12월 지금 이 시점부터 하나의 모듈로 150테라 모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플래시 블레이드는 S200 모델, S500 모델 두 가지만 갖고 있었는데 새롭게 S100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시작점이 굉장히 낮은 작은 용량부터 분석 업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플래시 블레이드 S100을 같이 런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은 에버그린 아키텍처를 통해서 항상 저희가 엔드 오브 서포트, 엔드 오브 서비스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고 데이터의 무중단 업그레이드 그리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이 항상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고요. 하나의 플랫폼은 심플하고 모든 것을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플 유니파이드 인프라스트럭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인프라들이 여러 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싱글 컨트롤 플레인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가지고 퓨어 스토리지는 스토리지를 애저 서비스로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에버그린 1이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에버그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애저 서비스를 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고객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매해서 하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성능이 안 나오거나 용량이 안 나오면 그 리스크를 내가 그냥 책임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용량이 부족하면은 캐패시티를 더 사고 성능이 부족하면 성능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시잖아요. 카펙스로 사용하시면은. 근데 오펙스로 이제 애저 서비스 받을 때는 내가 원하는 성능이 이 정도인데 안 나오면은 어떻게 서비스를 받지? 또는 용량은 어떻게 서비스를 받지?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모두 다 퓨어 스토리지가 갖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는 10가지의 SLA와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능에 대한 SLA, 가용성, 버퍼 용량,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서는 SLA를 제공드립니다.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제공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약속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이만큼 애저 서비스 사용하시면 성능은 이만큼은 항상 저희가 무조건 맞춰드립니다. 가용성 6-9 맞춰드립니다. 그리고 버퍼 용량은 항상 사용하시는 거에 25%룸을 항상 저희가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에너지 효율성이 대세죠. 전력과 성면은 이만큼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저희가 약속을 드립니다. 이것은 타 벤더가 말하는 서비스 레벨에 대한 목표치랑은 다릅니다. 목표치는 저희가 서비스를 이만큼 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안 되면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고요. 라는 거고요. SLA는 저희는 이 서비스를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안 되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퓨어 스토리지가 지겠다는 뜻입니다. 안전하게 이제 데이터 서비스를 그냥 구독하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개런티 부분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저희가 계획된 다운타임 없이 모든 작업은 다 온라인 중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 손실 절대 없고요. 그리고 사이트 재조정. 예를 들어서 서울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 뭐 세종에 데이터 센터가 있다. 데이터 센터 간의 어레이들을 계속 재배치하는 거 또는 거기 있는 자원들을 재배치하는 것들 모두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릿 레벨로 함대 레벨로 저희가 서포트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보건과 사이버 회복, 랜섬웨어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 세이프 모드 다들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이프 모드로 사이버 보건과 회복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해커는 저희 스토리지를 사용하면 스냅샷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냅샷을 통해서 서비스를 다시 복구를 제공드리고 있고요. 근데도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나 그래도 해커한테 공격받아서 복구는 됐지만 이 플랫폼 그대로 쓰는 거 좀 찜찜해 라는 고객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스냅샷을 통해서 복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공격받은 바로 다음날 새로운 깨끗한 어레이를 배송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사이버 보건과 회복을 개런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깔려있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페이드 파워 레커밋먼트입니다. 저희가 애저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고객분들의 데이터 센터에 저희의 자산인 저희 스토리지를 갖고 가서 설치를 하고 서비스를 드린다는 의미인데, 그 얘기는 내 데이터 센터에 너네가 너네 자산 갖고 와서 쓰는 건데 내가 이 비용을 내야 돼?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퓨어스토리지는 저희가 사용하는 전력 비용은 저희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상면 비용도 저희가 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페이드 파워 레커밋먼트를 제공드립니다. 저희가 일시불로 다 정산을 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거는 에버그린 원 for AI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하반기 2024년에 새롭게 런칭한 프로그램인데요.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에버그린 원은 스토리지를 애저 서비스로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스토리지를 어떤 서브스크립션으로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은 용량 베이스입니다. 얼마나 용량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징을 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쓰는데 100TB 쓰고 있어 하면은 사용한 만큼 100TB만큼 저희가 과금을 하는 방식이 될 텐데요. AI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AI는 기본적으로 일단 스토리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용량이 많이 필요하죠. 데이터를 많이 써야 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나는 용량도 중요하지만 성능도 중요해 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이 애저 서비스, 내가 AI를 애저 서비스로 받고 싶은데 성능에 대해서 개런티 해줘 라는 니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서비스 봤는데 최소 라이트이 150GB/s이 필요해, 또는 200GB/s이 필요해, 또는 엔비디아가 인증한 슈퍼팟에 맞는 성능이 필요해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퓨어스토리지가 새롭게 2024년에 유일하게 퍼포먼스로 애저 서비스를 제공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루풋 기가바이트/세크당 사용한 전송량을 저희가 책정을 해가지고 그걸 과금을 드리고요. 물론 스토리지 사용 비용은 그걸 안 내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스토리지 사용 비용도 냅니다. 내는데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금액 포션에서 전송량, 그러니까 성능에 대한 차징 부분이 가장 메인이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퓨어스토리지는 AI 시대에 맞게 에버그린 원 for AI도 프로그램을 2024년에 런칭을 했습니다. 네, 에버그린 1이랑 타 벤더 구독 모델 좀 비교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비스 단위 정의할 때 에버그린 1은 말씀드렸죠. 저희가 플릿 단위, 함대 단위로 저희가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자원들을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타 벤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레이 단위, 박스 단위의 구독 서비스 또는 리스 방식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투명한 SLA를 저희가 보장합니다. 서비스 레벨의 약속을 지켜드립니다. 그리고 타 벤더 같은 경우는 SLA가 아닌 목표치, 목표 수준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입니다. 이거 계약서 왜 들어갔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3장이고 타 벤더 이제 수백 페이지라고 써놨는데, 계약서는 법률 계약서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어떤 컨디션마다, 어떤 조건마다 리스크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를 써놓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용할 때 나오는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리스크를 어떤 잘못이라기보다 어떤 리스크가 나왔을 때 벤더가 책임질 거야? 아니면 고객이 책임질 거야를 논해야 되는데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퓨어 스토리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의 저희 SLA와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 3장만으로 끝납니다. 저희가 리스크는 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단지 편하게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스토리지 서비스를 애저 서비스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간, 전력, 냉각, 효율성 보증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는 상명과 전력 비용을 저희가 페이합니다. 저희가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고객분들께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구독형 모델로 보다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애저 서비스는 결국은 구독 모델입니다. 컨슈밍이죠. 소비하는 모델이에요. 저희가 소비한 만큼 어떤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컨슈밍 같은 경우는 저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불 카드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스타벅스를 하더라도 선불 카드로 저는 먼저 결제를 하고 서비스를 많이 받는데요. 똑같습니다. 퓨어 스토리지도 선불 카드가 있습니다. 유니버셜 크레딧이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2024년에 런칭해서 발표를 드렸고요. 먼저 선불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그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블록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파일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오브젝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에버그린 AI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구매된 크레딧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워크로드에 따라서 자유롭게 전환해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2024년 많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큰 틀을 정리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좀 짚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에버그린 아키텍처, 항상 푸르른 저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드리고 있고 데이터, 중력을 갖고 있는 데이터가 더 이상 움직이는 일 없이 무중단으로 마이그레이션 없이 새로운 시스템을 항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플 유니파이드 인프라스트럭처, 저희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파일이든 블럭이든 오브젝트든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니파이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유니파이드 된 플랫폼 안에서 테넌시를 나눠서 멀티 테넌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복잡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퓨어 퓨전을 사용하시면 싱글 컨트롤 플레인으로 단일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 3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스토리지를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DGX 슈퍼파 3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를 통해서 AI 접근을 가속화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엔지니어링에 의해서 검증된 슈퍼팟 아키텍처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도 직접 AI를 저희 제품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AI 코파일럿이라는 기능을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AI 코파일럿은 뭐냐면은 자연어로 명령 쳐가지고 어떤 결과값을 보는 것입니다. 대규모 플릿 단위에서 즉각적인 통찰력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100대의 어레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대의 어레이를 하나의 플랫으로 운영할 때 나는 비지율이 높은 스토리지 사용률이 높은 탑5를 뽑아줘라고 한글로 치면 아직은 한글은 지원 안 되지만 로드맵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어로 치면은 탑5가 딱딱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워크로드가 가장 비지한지 또는 어떠한 용량의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문제점을 알려줘라고 하면 그것을 분석해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어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통찰력 그리고 보다 손쉬운 컨트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퓨어 퓨전이죠. 싱글 컨트롤 플레인입니다. 하나의 플레인으로 하나의 지휘관으로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책 기준으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요. 모든 프로토콜 그리고 저희 퓨어 스토리지 모든 제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2024년 퓨어 스토리지가 런칭한 신기능들, 신기술들,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퓨어 스토리지 플랫폼 소개 웨비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날 드렸던 내용, 핵심 세 가지 부분, 에버그린 아키텍처, 심플 유니파이드 인프라스트럭처, 싱글 컨트롤 플레인, 그리고 이것들을 아울러서 애저 서비스로 스토리지를 제공하겠다라는 퓨어의 방향성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파일을 단순화하는 부분은 어땠나요? 150테라의 모듈의 런칭은 어떠셨나요? 항상 퓨어 스토리지는 이러한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퓨어 스토리지의 기술을 사용하신다면 항상 비즈니스를 가속화하실 수 있고 항상 늘 푸른 에버그린 플랫폼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 데이터 센터와 비즈니스를 간단히 하고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퓨어 스토리지 플랫폼의 강력한 솔루션을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2024년 퓨어 스토리지 코리아의 마지막 웨비나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또 2025년에 더 혁신적인 기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